차부터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12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50% 비중 들고 계신데요. 수익 챙기고 계십니다. 요즘 현대차 흐름 상당히 좋죠. 이 미래차 관련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이 6년 만에 박스권을 뚫을 수 있을지 여부를 두고 담론을박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홀딩인데 단기적인 관점은 한 앞으로 2주 정도 이내에 좀 추가 상승을 못하면 약간 좀 비중을 줄여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미래차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 삼성전자가 쉬어가는 구간에서 지수를 방어해 줄 수 있는 지수 방어주라고요. 그러니 좋긴 한데 이 종목이 한 15만 6천 원인가요? 네, 이 정도면 이 21선에 이탈하게 되면 쉬어간다고요. 근데 여기에서 바로 가지는 않고 다음 주에 약간 좀 횡보 양상이 전개될 거예요. 그래서 한 1, 2주 사이에 치고 올라가면 좋은데 1, 2주 안에 못 치고 올라가면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저점에 빠지면 뭐 14만 원이나 이런 쪽에 매수를 하면 좋으니까 당분간은 이렇게 등락을 하고 있는데 한 1, 2주 사이에 빨리 못 가면 이런 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올라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21선과 수렴이 되면 한번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지난번에도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21선 수렴이 되면서 무너지고 조정을 받고 또 올라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한 2주 사이에서 상승이 나오면 괜찮아요. 홀딩해도 되는데 근데 만약에 좀 이탈하게 되면 매도 후에 비중을 좀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NC소프트에 대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96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35% 비중 들고 계십니다. 오늘 아무래도 뭐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언택트 관련주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격이 또 높을 때 매수를 하셨는데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바로 가야 돼요. 이 종목은 지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60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기가 얼마죠? 80만 원인가요? 네. 이 지점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승만 나오면 돼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난 것 같은데 만약에 올라가면 이 전고점 매물대 있죠. 여기 한 100만 원대는 비중을 좀 줄여야 되겠죠. 근데 이 종목은 빠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빠지지만 않으면 되고 올라오면 일단 100만 원대 올라오면 비중을 35%니까 한 3분의 1이나 절반까지는 차익 실현을 하면서 가시는 게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도 투자의 한 영역이죠.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하시면서 대비해 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나솔루션이고요. 34,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 들고 계십니다. 지금 수익 구간이신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실 게 많다고 생각이 드는 게 지난주에 뭐 조 바이든 얘기를 하시면서 친환경 관련주가 그렇죠.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잖아요. 네. 여전히 그 전략이 유효한가요? 네, 그렇죠. 지난주에 보면 뭐 유니슨이나 이런 친환경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여전히 뭐 유지가 될 겁니다. 대신 이제 조 바이든이 당선이 되냐 아니면 트럼프가 뭐 떨어지냐 이제 이건데 일단 분명히 조 바이든이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지만 트럼프도 마지막 히든 카드가 있다는 이야기죠. 트럼프 지지율도 약간씩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쪽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이 뭐 친환경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뭐 유럽에서도 이쪽에 뭐 투자를 하고 우리 정부도 이쪽 뭐 그린뉴딜에서 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좋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대선 뭐 전후 이제 투표가 임박하는 그 지점까지만 단기적으로 좀 보시고 그 다음부터는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으니까 좀 이제 다음 방향성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하나솔루션은 지금 전의 고점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전의 고점에 도달했긴 하지만 기세는 좋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장대 양봉을 뽑아 올리잖아요. 이게 주봉 차트인데 그럼 최소한 한두 주는 쉬어갑니다. 그러니까 여유는 있다는 이야기죠.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고 다만 여기서 한 다음 주에는 약간 좀 쉬어갈 수가 있어요. 보통 주가가 상승을 하면 5일에서 10일 정도는 상승했다 쉬어갑니다. 여기도 한 5일 상승하고 며칠 쉬다가 올라가죠. 많이 상승하면 정말로 한 7, 8일 상승했다 또 한 열흘 쉬어가고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면 탄력은 좀 둔화될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 한 1, 2주 사이에 다시 한번 밀어붙이면 좋고
만약에 단기 관점이라면 다음 주에는 빨리 안 올라간 비중을 좀 줄일 필요는 있어요. 그렇지만 수익 관점이라면 한 1, 2주 정도는 더 보고 좀 상승하면 그대로 홀링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SK케미칼 우선주에 대한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16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좀 갖고 계시네요. 50% 들고 계신데요. 지금 그래도 수익 구간이십니다. 대표님 한때 막 우선주들이 무더기로 오르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시나요? 안 좋아요. 죄송해요. 좀 이렇게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시청자들이 상처받더라고요. 조금 시간이 좀 걸립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21선 아래로 미끄러지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1주, 2주 정도 통상적으로 걸리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신고가를 냈고 뭐 주봉상으로도 완전히 탄력이 둔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뭐 한 1, 2주 좀 길어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쉬어간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뭐 16만 원이니까 지금 뭐 나쁘지 않는 그런 수익률이잖아요. 근데 비중은 높다는 이야기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이 21선 무너뜨리면 한번 반등은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20만 원대 정도 반등이 들어오면 그때는 비중을 한 3분의 1 이상 뭐 절반까지도 줄여주고 오히려 저점에서 이 종목이 흔들리면 이 61선이 여기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까지 올라올 거란 이야기죠. 한 20만 원대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있죠. 지금 현재 이게 61선이거든요. 이게 61선이 여기 있다고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자, 이렇게 쭉 올라와서 여기까지 올라와 버리죠. 이런 식으로 61선을 기준으로 대응을 하시는데 이 가격대는 이만큼 올라올 수 있다. 그러니까 반등 시 비중 축소, 그다음 조정 시 재매수 이런 전략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SK케미칼 우선주까지 빠르게 실시간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앵커님, 네. 제가 돌발했는데 아까 그 투자 전략을 잠깐 좀 아까 못했는데 한 1, 2분만 해도 될까요? 아니요, 네, 해도 됩니다. 저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네네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이제 이번 주에는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공매도 금지나 뭐 이 부분이 연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평균 물가 상승 목표제 하면서 유동성이 계속 공부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니까 그대로 보세요. 유동성 나오니까 다만 다음 주 초에는 한번 쉬어감이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 다음 주 혹시 눌림목을 준다 하더라도 미중 간의 분쟁이나 이런 굵직한 이슈만 나오지 않는다면 굳이 줄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나오면 그때는 비중을 줄여서 줄인 종목을 가지고 이쪽에 대형주들을 살펴보시는 게 좋고, 다음 우리가 어떤 종목을 좀 관찰하는 게 좋냐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지난주에는 제가 자신 있게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친환경 쪽 또 코로나 관련주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 주에는 사실은 많은 종목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다. 그럼 이제 9월 1일 날 삼성이 이제 갤럭시 Z 폴드 2를 이제 나오잖아요. 이때 삼성전자가 저점을 잡고 반등을 한번 시도할 수 있고, 폴더 부품 관련주들은 일부 종목은 좋아질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민주가 전당대회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확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민주보다는 오히려 더민주에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뭐 홍정욱이나 아니면 이런 정치 인맥주들 있죠. 또 서울시장에 누가 나올 것인지 뭐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사람들 이런 분들의 정치 인맥주들도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특히 이제 5G 쪽을 좀 잘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는 테마나 섹터에서는 5G하고 이 코로나19 관련주들. 자, 5G는요, 미국에서 3.5GHz 대역에서 이제 주파수 경로가 됐다고요. 그러면 뭐 AT&T나 아니면 뭐 버라이즌 이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단행할 거라고요. 3, 4위를 잡기 위해서 1, 2위들의 5G 파상 공세가 진행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 노키아 이쪽에서 수주를 받고 또 이게 낙수 효과로 인해서 5G로 올라갈 수 있는데, 5G 종목은 들락날락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은 이미 올라갔거나 세게 올라가고, 어떤 종목은 또 쉬어가고 하는데 다음 주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종목을 잘 한번 찾아보시고, 그게 궁금하시면 뭐 제가 방송에서 또 종목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 네. 조금 있다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보통 보면 그런 이야기도 하셔요. 샵 8338을 눌러야만
이 무료 특강에 참여할 수 있냐? 근데 그건 아니고 네. 그렇게 하면 좋고 그냥 한국 경제를 통해서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5분을 선정해서 좀 상당히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상당히 좀 대응하기 어렵고 지난주에 곡소리 났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저희 투자자들과 같이 지난주에 5종목을 이제 단기 매매를 위기 극복 포트라고 해서 해드렸는데 5종목이 다 이제 좋은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가 길을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도록 하고 그런 매매를 할 수 있는 비법을 전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뭐 또 저 리포트가 뭐 국제 정세나 아니면 시황이나 아니면 종목들 또는 뭐 테마 이런 부분이 모두가 응집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5분 좀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G 관련주를 비롯해서 다음 주 유망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우리 투자자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대표님의 마음이 전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해결을 해드려야겠죠. 이번에는 좀 더 디테일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 상담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드림텍. 드림텍 이것도 뭐 15%에 네. 14,000원. 지금 매수가랑 현재가랑 별 차이가 안 나는데요. 혹시 매수는 언제 하셨나요? 수요일 날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 종목에 대해서 가장 궁금하신 게 어떤 점이신가요, 어머니? 제약 바이오에 속하는데 네. 그 방송에서도 말하고 제가 나름대로 또 뭔가 좋은 것 같아서 샀어요. 알겠습니다. 네. 바이오주의 매력에 빠져서 이 종목을 매수하게 되셨는데 일단 제가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상담 받아보세요. 아무래도 뭐 바이오 중에서도 또 코로나 이슈가 붙은 종목에 대한 관심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코로나가 분명히 확산세에 있고 네. 순환매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번 주 수요일은 뭐 나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좋은 그런 전략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를 하시려면 이제 이런 상승 초기나 아니면 적어도 이 정배열 초기 종목들은 올라간다고요. 다음 주에도 올라갈 종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눌러서 21선 아래로 빠졌을 때는 좀 시간이 좀 걸리고 또 바로 못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재료는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15%니까 일단은 한 12,000원을 추세적으로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기간 조정을 받아야 하고 만약에 반등을 하면 이 흘러내린 고점 있죠. 여기 이 지점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점까지 올라오면 이제 좀 차익 실현을 좀 병행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팁으로 말씀드리면 꼭 매수를 할 때는요, 21선 위에서 5일선 위에서 이렇게 몸통을 줄인 날, 이런 날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보면 몸통을 줄인 날 하셔야 되고. 근데 역별되어서 21선 아래도 빠졌고 이런 경우에는 반등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등이 다음 주에 반등이 좀 들어오면 이 21선 언저리까지 올라오면 이때는 절반 정도는 비중을 좀 줄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드림텍에 대해서 상담도 진행해 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부강약품입니다. 부강약품이시고 매수가랑 비중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41,500원, 비중은 30%입니다.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요. 이 종목 어떤 점이 가장 고민이신가요? 이제 앞으로 전망하고 좀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은 손절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좀 궁금해서요. 혹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단기로 보고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좀 길게 가져가려고 매수를 하신 건가요? 좀 길게 중장기로 보고 하긴 했는데요. 네. 갑자기 그냥 어제 많이 빠져버려가지고 좀 걱정이 됐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상담 받아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약간 긴 호흡으로 보고 매수를 했는데 이 종목 어제 많이 빠져가지고 걱정이신 외국인들이 것 많이 같아요. 매도했죠.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표님?
조금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흐름이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고점을 낮추면서 21선 위에서 움직이는 건데 어제 올라간 것은 이제 전고점 매물대 때문에 좀 매물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크게 거래가 터지지 않았으니까 괜찮아요. 다만 이 회사의 재료도 있죠. 뭐 덱사 메다존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대신 대주주 뭐 부양이 좀 팔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약간 좀 밀리는 측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거죠.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제 최근에 보면 아까 그분도 마찬가지고 이 코로나를 할 때 상승 초기에서 하라는 게 저도 저희 투자자들하고 요날 이제 이 5일선 위에서 몸통 줄이는 날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이렇게 파동이 있고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음봉이 툭 떨어졌잖아요. 전고점 매물대 때문에 음봉 떨어진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계속 빠지면 안 돼요. 음봉이 하나 형성이 되든지 아니면 양봉이 형성이 되면서 5일선을 지켜내줘야 된다고요. 자, 그럼 부강약품은 뭐 재료는 괜찮아요. 근데 어제 음봉은 기분 나쁜 음봉일 수는 있지만 전고점 매물을 소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21선을 빠져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37,000원을 추세적으로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양봉만 좀 세우면 되고 혹시 종가 기준으로 5일선만 좀 지켜내준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대신 이런 경우는 어떻게든 다음 주에는 강하게 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빨리 못 올라가고 뭐 약간 좀 이쪽으로 미끄러진다 그러면 30%니까 비중을 저는 3분의 1 정도는 줄여주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빠지게 되면 저점에서 잡는 전략이 좋으니까 정리를 해보면 나쁘지 않아요. 재료도 있고 대신 어제 음봉이 떨어지는 것은 전고점 매물 소화니까 단기간에 해소를 해야 되고 다음 주에는 후반이라도 좀 강한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빨리 움직임이 안 나오면 3분의 1이라도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전략이 좋다. 네, 알겠습니다. 종가 기준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또 다음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동국 SNC 네. 7,280, 동국 SNC 네. 네, 7,280원 40%입니다.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 지난주에 그래도 친환경 관련주들 주가가 상당히 좀 좋았는데, 이 종목은 또 굉장히 좀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네요.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연말까지 가져가려고 하는데, 네. 목표가나 또 뭐 손절가를 좀 알고 싶고, 네. 지금 그 풍력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만 지금 많이 헤매고 있는데, 왜 그런지도 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상담 받아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일단 가격 전략 궁금하신 것 같고요. 또 다른 친환경 관련주 대비해서 이 종목만 좀 덜 오르는 것 같아서 속상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좀 네. 차분하시고 냉정하신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시간 투자를 하시면 뭐 좋은 결과가 나오긴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정부의 그린 뉴딜 그리고 또 조 바이든도 그쪽을 표방하고 있고 유럽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쪽을 뭐 좀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결국 주식이라는 것은 재료가 있거나 뭐 호재가 있거나 해도 수급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근데 외국인 기관들의 어떤 좀 러브콜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지금 보시면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를 하는데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하는 것은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다른 테마는 올라가는데 이 테마는 안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실적을 봐봐야 돼요. 저들이 노리는 것은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실적 추이를 보면 좀 나쁘진 않아요. 다만 지금 한 71억까지 나왔다가 뭐 30억으로 줄었다, 54억으로 줄어들었다 하니까 수익성이 약간 좀 불만족스러운 측면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외국인 기관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산업이 움직임이 좋아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주가 조정 받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21선 아래로 빠지면 최소 뭐 2주 전후로 걸려요. 좀 깊게 걸리면 한 달 걸리는데 어제 이렇게 21선 위로 위수염 양봉을 쏘아 올렸죠. 이건 좋다고요. 이건 이 매물을 소화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번에 올라갈 때는 몸이 좀 가벼워진다고요. 그래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단 이 종목은 60선에서 지금 6,000원을 추세적으로 이탈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한
좀 빠르면 1주, 늦어도 2주는 걸릴 거란 이야기죠. 그럼 다음 주에는 21선을 돌파했다 눌러줘야 돼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여기처럼 21선 아래에 이렇게 쏘아 올렸죠. 21선을 돌파하고 이런 식으로 눌러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자, 그럼 그 종목, 이 종목은 지금 다음 주에 이런 움직임만 나오면 좀 여유롭게 보셔도 돼요. 그렇지만 그런 움직임이 안 나오고 자꾸 미끄러진다 그러면 이 6천을 이탈하게 되면 비중이 40%니까 좀 줄일 필요는 있어요. 너무 걱정은 마시고 이건 한 2주 내에서 어떤 식으로는 상승이 나와야 되고 다음 주에 상승이 나오면 좀 여유롭게 보시고 빠지면 비중 조절을 약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